아침에 계속 말씀드렸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 무사히 지금 살아서 돌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차를 만드신 우리 앞에 이 세 분, LX 부수석 엔지니어,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엔지니어, 셰시 엔지니어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차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 행사를 준비하면서 역대급으로 진짜 이렇게 본사에서 많이 오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셨던 LX 오프로드 파크 같은 경우에도 오프로드 파크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제로 다 이제 각도나 차량을 고려한 설계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셨고요. 그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라군강 같은 경우에도 더 하드하게 더 막 돌멩이 막 심으시고 막 그렇게 임플란트 심듯이 막 돌멩이 심고 이제 지금 일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다음에 실제로 좋은 차를 또 만들어 주셨던 이렇게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마지막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 굉장히 좋아요. 저희 첫날은 시승 행사를 한 해 만에 지금 취소한 해 만에 막 고민 되게 많았었는데 눈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좋은 날씨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아마 시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보면서 빵긋하게 웃고 계셨던 분께 LX 타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라는 그런 소감을 먼저 한번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편집장님. 영광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로드에서는 그렇고 제일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노멀 타이어를 가지고도 저런 거친 오프로드 홈로를 아무 문제 없이 한치 미끌림 없이 슬립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파워트레인 동력 배분의 어떤 노하우 기술이 상당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온로드에서 보다도 오프로드에서 더 깜짝 놀랐던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팔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지금 받아주셨어요. 네네네. 지금부터 이제 자기소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해주시는 세션이었는데 LX 타보시고 이런 점 정말 놀랍다. 이제 저희 개발자분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다 하시는데 그래도 질문 포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렇게. 네, 질문 포함해서 온로드 갔다 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게 토요타에서 안 하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이제 직병렬 방식을 사용을 하다가 얘는 병렬로 넘어갔는데 일단 변경된 이유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로드 시승을 하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그러니까 엔진이 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는 시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質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ハイブリッドシステムですけれども、これまでシリーズパラレルハイブリッ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回パラレルに変えられた理由、一番大きな理由は何ですかというのが最初の質問です。もう一つはオンロードで試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ですけれどもエンジンが切れる場合がたまたま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電気モーターだけで走行する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ようにセッティングされた理由というのが分かりますでしょうか。まず最初の質問ですけれども、全型のですね LX の性能を、劣ることは許されないことがまずありました。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기존의 성능보다 더 떨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우선되겠습니다. ですのでLX600 の V6 のツインターボと、10速 AT プラス、ローハイトランスファーこれだけは守りつつさらにフラッグシップとして動力性能を高めるために電気システムを追加しました。 그래서 기존의 LX600의 그 V6 트윈 터보 엔진에다 로우 하이 트랜스미션을 추가한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플래그십 모델다운 그런 성능을 추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で2つ目のご質問ですけれども、高速主に速いスピードのところを走られていると
モーター走行という皆さんがイメージされるところはおっしゃるように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 네, 그리고 두 번째, 온로드에서 고속으로 달릴 경우에 이 속도를 빨리 내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마 예상했던 그런 모터로만 달리는 주행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はいで体感されたようにEV 走行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負荷が低い時にはエンジンをすぐ止めて燃料消費を少なくするようなシステムになっております。 네, 그래서 직접 주행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EV처럼 주행을 하지는 않지만 부하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엔진 작동이 멈추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질문이셨을까요?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드셨던 여기 카키색 옷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겠습니다. 네,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차라서 좀 흥미롭게 타봤던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토요타도 그렇고 렉서스도 그렇고 새로운 차가 출시가 되면 운전의 재미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해오셨거든요. 네, 그 운전의 재미라는 게 항상 파워풀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운전의 본연의 재미라는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각각의 모델마다 사실은 주어지는 그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LX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런 LX만의 운전의 재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韓国に初めて紹介される車ということで大変興味深い体験になりました。これまでトヨタとレクサスといえばですね、運転ドライブの味というのを常に強調された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けれども、非常にパワフルなそういうドライブではないそういう運転のドライブの味というのを強調されたんですが、それはもちろん車種ごとにそれぞれどういう味なのかというのは異な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という意味でですね、今回の LX ではドライブの味といえばどういう味を今皆様強調されているのか、それ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はい、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질문 감사합니다. まずレクサスはですね、どのモデルもまず味付けというかその走りの味というものはまず基本的には統一した、レクサスドライビングシグネチャー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どの車に乗っても同じような感覚で運転できるようにということをまず考えています。 우선 렉서스는 모든 모델에서 맛이라고 하면 주행의 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일된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도 어떤 모델이든 비슷한 감각을 준다라는 게 기본이 깔려 있고요. それで今回の LX というのは、レクサスの中でも、唯一の車で、ボデオンフレームになります。 이 LX입니다만 렉서스 중에서도 유일하게 바디 온 프레임입니다. なので、その部分で、他のモデルと、多少の違いはあ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基本的には同じ考えのもと乗れるようにチューニングをしております。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모델과 다소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감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옆으로 이어가서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리프토 임재범입니다. 일단 RX 모델 같은 경우에 모터 출력이 117kW고 이 차가 LX가 31kW예요. 출력이 월등히 낮은데 병렬식이라서 모터 출력이 낮은 건지 아니면 병렬식에다가도 고출력을 모터를 못 넣어서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왜 모터 출력이 낮게 설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많이 조용하다, 뭐 적재력이 좋다, 좀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배합 기술, 고무 배합 기술이라든가 타이어 패턴을 좀 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발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좀 더 했으면 했겠다라는 기술, 그리고 5세대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뭐 생각해둔 기술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質問です。RX の場合はモーターが 117kW ですね。ですけども LX は 31kW ということで圧倒的に低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モーターの出力を下げたという理由が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
そのモーターですね、高出力のモーターを入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なのか、あるいは意図したところ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の質問が最初です。それからまたタイヤですけれども、とても静かだ、それから接地力が大変いいという感覚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聞きましたらゴムの配合がちょっと違ったりとかということで、タイヤに特別気を使われた部分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どのようなことをされたか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のが2つ目です。それから3つ目ですけれども、開発されながらこれまで少し残念だったと思うような、もう少し頑張りたかったという技術がもしあれば、それから5代目のLX の場合はどのような技術を入れられるか、もし今考えていらっしゃる、あるいは予想今後開発したいと思っていらっしゃる技術があればお願いいたします。ハイブリッドのシステムからお答えします。 먼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X のシステムはシリーズパラレルという仕組みをとっております。 우선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직병렬 시스템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で名前の通り、シリーズで運転するような場合もありまして、その時にはまず一つの発電機でエンジンの力を電気に変換します。 그래서 이름 그대로 시리즈로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 한 대의 힘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で、その電気を使ってもう一個のモーターで走行します。 그런데 이번엔 그 전기를 사용해서 또 하나의 모터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なのでエンジンで走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電気モーターで最終的には駆動力を発生するので大きなモーターが必要になります。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엔진으로 주행을 하지만 전기 모터로 최종 구동력을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터가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で今回の LX の方はエンジンの動力はトランスミッションを通して使うので伝達しますので、モーターは使っておりません。 그런데 이번에 LX에서는 엔진의 동력을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모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モーターのしている仕事は、減速時の改正とあと車の加速時のアシストになります。 이번에 모터가 하는 역할은 감속할 때 회생 제어를 하는 부분과 가속을 할 때의 어시스턴트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この機能に特化させることができたので小さいモーターで実現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렇게 기능을 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터를 작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次は私からタイヤについてご説明します。タイヤの開発についてはかなりノウハウの部分があってお伝えしにくいところもあるんですけど、さっきおっしゃられた通りに、일단 저는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전달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おっしゃられた通りに、ゴムの配合であったりパターンであったりっていうところを工夫して、騒音が出にくいようにしてます。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무 배합 비율이라든지 또는 패턴 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소음이 덜 나는 타이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それから設置性についてお褒めの言葉を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今日実験の担当でチューニングをしていただいたメンバーもいますので、そうですね、駆動力のかけ方のチューニング通して設置性を確保する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 네, 그리고 접지력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뻤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 멤버들 중에도 또 튜닝을 담당했던 스태프들도 있고 해서요. 이와 같이 튜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가 발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はい、最後の質問になりますけども、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皆様に今回の LX お届けするにあたっては、まずはお客様に満足できるレベルにはできた上で発売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이번에 저희가 렉서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만 고객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グローバルで考えてもまだ発売して約3ヶ月ぐらいしか経っておりませんので、 글로벌로 봐도 지금 출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これから乗っていただいた皆様にいろいろお声をいただいて次の5世代というのはまだ全然いつになるか分かりませんので、
毎年のようにその声をいただいて改善できるように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타실 건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다음 5세대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을 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쪽으로 마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SP 통신의 강수인 기자라고 합니다. 이 차 오프로드 시승을 해본 다음에 느꼈던 점이 이 차는 오프로드 차보다는 재단 대비 차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노면의 질감이나 뭐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주행감을 즐기는 그런 오프로드 매니아들에게는 좀 지나치게 조심해야 되는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 그런 화초처럼 다뤄야 되는 오프로드 차라면 굳이 오프로드 드라이빙을 원하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토요타 내에서도 어떤 전기차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어떤 전기차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위의 기술로 알고 있는데 2027년에 상용화, 2030년에 보급형 시대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이 시점에서 전기차 개발에 힘을 주기보다 하이브리드를 선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はい、まずオフロードを走った感想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オフロード専用の車というよりはですね、災難に備えたそちらの方に備えた車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路面を直接路面のシチュエーションを感じてですね、そういうのを走りたいマニアックなドライバーにとってはあまりにもちょっと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温室の中のそういう花粉のようなそのような感じがしました。で、なぜこれをオフロードの車を選びたいときにこの車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これをお勧めしたい理由についても一つ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ともう一つの質問は、トヨタの中でもですね、電動化に対していろいろ工夫をして悩みがあるというのに取りておりますけれども、ハイブリッドは電動化に行くまでの過渡期にあるそういうシステム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が、今スケジュール的にはですね、2030年には普及型の電動化を出すというような話があるという中でですね、未来に備えて今電動化に対してどう考えているのか、電動化よりも電気自動車ですね、電気自動車よりも今ハイブリッドを優先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それに対してどうお考えなのかも一つ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小野さん、1問はちょっとくださいので、2問は私はお願いします。はい、まず最初の質問ですが、おっしゃる通りご認識の通りの側面もございます。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런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多くの方々にとってはこの今 LX が持っているオフロード性能というのは、ほとんど使うことないと思います。 많은 분들에게는 이 LX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프로드 성능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ただこの LX 使っていただいているお客様の中にはですね、本当に普段の生活で必要としている方々もいます。 그런데 이 LX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중에는 정말로 평상시에 이런 사용 방법 필요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そういった方々がいますので、歴代 LX ずっと乗り継いで来ていただいている方の信頼を裏切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そういったものは必要と感じています。 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LX를 구매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신뢰를 유지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あとおっしゃる通りあまり考えたくはないですが、災害時ですね。 그리고 또 한 측면이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재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先日こちらでも大雪であったり大雨が降って洪水があったりと、いろいろなことがこれから起きると思います。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도 그 폭설, 며칠 전에 폭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큰 비가 오는 그런 재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そんな時にこの車があればですね、家族など大切な方を迎えに行って安全な場所へ移動でき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やっぱりこういった性能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
그럴 때 이 차가 있으면 가족이라든지 소중한 사람들을 맞이해서 안전한 곳으로도 이동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능이 그런 뜻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도요타의 전동화에 대한 이제 생각을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요타 본사에서는 이렇게 전동화를 위해서 전동화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수소차,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파워트레인을 가진 이제 차를 우리가 전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멀티 패스웨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에 그리고 각 나라의 에너지 상황에 맞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국에도 현재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북유럽 같은 데 전기차가 많이 판매됩니다. 하지만 또 지금 미국이나 그리고 또 이런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또 현재 또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요타는 이제 고객이 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상황이 따른 그런 이제 파워트레인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받내겠습니다. 예, 블로터 주장자입니다. 짧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크롤 컨트롤 모드의 그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데 다이얼을 돌릴 때 최대 5가지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롤 컨트롤 모드를 시행을 할 때 평균적으로 한 시속 한 7km, 5km 내로 가는 걸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크롤 컨트롤 모드의 5가지 정교한 세팅이 이루어지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부에 있는 카메라가 지형 지문을 읽을 때 나타나는 이 모니터 화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멀티터레인 모드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건데 카메라 기술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구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게. 몇 개의 카메라가 있고 또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만약에 이게 먼 훗날 AI가 접목이 되면 별도의 컨트롤 없이도 오토를 통해서 이 카메라가 모든 지형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날이 올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質問は2つございます。まずクロールコントロールモードなんですけれども、運転をしながらダイヤル回しながら5つの段階があ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ました。7キロから5キロぐらいだったというふうに確認を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どうしてこれだけ遅いスピード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ディテールにですねセッティングをしていらっしゃるのか、細かくセッティングをしていらっしゃるのかというのが1つ目の質問です。それから2つ目ですけれども、このカメラですね、下部の方のカメラがその地域をどのようにモニタリング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 MDM のそのモニターにですね、その地図が出てくる、地形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大変印象的でした。どのようにそのカメラ、モニターに出てきますそのカメラですけれども復元をしていらっしゃるのか、カメラがいくつあるのか、データはどのくらい確保していらっしゃるのか、それからまた遠い未来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 AI がそこに加わった時にコントロールをしなくても勝手にカメラがですね計算をしてくれるという時代が来るでしょうか。そのようなことも考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という質問です。はい、最初の質問ですが、 네,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クロールの速度の件ですけども、そこは路面の状況に応じて1から5段階、お客様が遅いと感じれば早くしていただき、早いと思えば遅くしていただく、今回のようにロック、岩石と条件が厳しい場合ですね、そういった時はゆっくりしていただくというので、状況に応じて速度が設定できるようにしています。 크롤 모드의 그 스피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노면 상태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또 고객들께서 너무 늦다 생각하시면 빠르게 하시면 되고 빠르다 생각하면 천천히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바위와 같은 것이 있는 굉장히 조건이 험악한 그런 상황에서는 더 천천히 운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설정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あとクロールの機能を使ってますと、アクセルとブレーキを踏む必要がないですので、ドライバーがステアリングだけに集中できるので、
周りをしっかり見ながら落ち着いてオフロード走行ができるという点もあると思います。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 크롤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엑셀과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어링에만 집중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次の MTM の件ですけども、カメラは4つあります。 그리고 다음에 MTM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카메라는 4개가 있습니다. 前後左右1つずつになります。 전후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その4つのカメラを1つのコンピューターで制御しています。 그 4개의 카메라를 하나의 컴퓨터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そのコンピューターの中で各カメラが、読み取った、画像を、合成してモニターに表示しております。 그 컴퓨터에서 각 카메라가 읽어낸 그 화상을 합성해서 모니터에 비추는 것입니다. あと将来その AI との連携の部分についてはですね、ちょっとまだ私の方ではですね、何ができるかちょっとまだ想像できてないです。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AI와의 접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떤 일이 가능할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입니다. 먼저 잊지 못할 경험이랑 추억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시승 차량의 마케팅 포인트를 좀 아웃도어, 특히 오프로드에 좀 오프로드 기술력을 잡으신 것 같은데 한국의 경우에 오프로드 운전을 즐겨하는 운전자들이 이제 비교적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럭셔리 SUV보다 마케팅 포인트에 오프로드를 따로 강조한 이유가 있는지, 또 추후에 고객들, 한국의 고객들이 이번 차량의 어떤 매력을 더 알았으면 좋겠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私はパクと申します。まずは忘れられない経験、体験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私から質問はですね、今回のマーケティングのポイントをオフロードをメインに出し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韓国はですね、比較的にオフロードを楽しむ人口がそれほど多くない、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ラグジュアリーよりもオフロードという部分を特に強調し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あともう一つは韓国の皆様にアピールしたい魅力というのがあれば、それもぜひ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제가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 마케팅 담당하시는 임윤 이사가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로드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한정 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 그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캠핑 문화라든지 뭐 낚시를 하는 인구도 약 한 3년에서 5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SUV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픽업 트럭도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그 도심지에서도 굉장히 큰 트럭도 많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LX 같은 경우는 뭐 그 저희가 그레이드가 3개가 있다시피 이런 도심 주행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캠핑 그리고 또는 뭐 오늘과 같은 이렇게 이런 그 인제에서 있는 이런 도로에서도 충분히 언제 어디든지 달릴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렉서스에서는 이런 이제 모빌리티와 또 자연과 이런 조화된 그런 경험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차 자체만 느끼는 게 아니라 차와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의 고객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임윤 이사 발표하셨죠, 그죠? 네. 오버트레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부사님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저희가 이번에 LX 로칭과 함께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 오버트레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발표를 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오버트레일은 저희 렉서스 SUV가 추구하는 자연, 사람, 모빌리티의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 또는 아웃도어 액티비티에서 자연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즐기는 그러한 렉서스만의 SUV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트레일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이번에 그 LX도 있지만은 나머지 제가 아까 드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SUV 라인업들이 100% 전동화가 되어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RX라든지 UX라든지 NX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연을 고려하면서도 뭐 도심 속에 피크닉부터 시작해서 캠핑 그리고 뭐 오프로드 그런 오버랜딩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렉서스 고객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좀 몸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네, 질문 다 받을게요. 지금 파란색 옷 입으신 기자님한테 마이크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 하얀색 옷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잖아요. 트럭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디온 프레임 차량의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원로드에서 약간 거친 노면을 지나갈 때 잔진동이 좀 여진 같은 게 남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트럭스럽다, 뭐 트럭 같은 승차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트럭스러움을 줄일 수 있었던 비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어떤 쪽으로 신경을 쓰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質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ボディオンフレーム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トラックに多いタイプですね。ボディオンフレームの車のいい点もありますけれども、特に弱みといいますとオンロードに行きまして少し荒い路面があった時に振動が細かい振動が余震のように感じられ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それは私はトラックのような乗り心地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ところがかなり減っているという感じがします。ですからトラックらしさ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がかなり減ったんですけど、その秘訣、エンジニアとしてのその秘訣があれば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こは私からお答えします。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ボディオンフレームの場合は、ボデとフレームを結合しているところ、キャブマウントという部品があります。 일단 바디온 프레임은 바디와 프레임을 연결할 때 캠 마운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この部品、これまではですね、上下に圧縮する方向の、合成と、左右に、動く方の合成、そこばかり見て開発をしてました。 예, 지금까지는 이것을 상하로 압축이 될 때의 간성, 그리고 좌우로 흔들릴 때의 간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왔었습니다. 今回のこの LX についているキャブマウントについては、ねじれるような動きをした時の合成に着目して、そこの部分の合成を上げることで、新たにこの乗り心地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러나 이번에 LX의 경우에는 이 캠 마운트의 꼬인 부분에 대해서, 비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강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함으로써 저희가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이크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일보의 조아름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가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마케팅 팀에서도 오셨다고 하셔서 좀 이미 출시 다른 나라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격 수준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고민하셨는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이제 마케팅적으로 좀 판매량 목표 삼고 계신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으로 그냥 좀 만족했던 부분이랄까?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제 좀 물리적인 버튼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만족해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워낙 요즘 터치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원가에 대한 좀 고민 그런 것들이 좀 혹시 있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2つはマーケティングに関するものなので最後だけ質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個人的にも満足したということで、これまで物理的な負担ですね、これまであったものと少し違ったということで大変満足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ボタンに関するコストに関してもいろいろと悩まれ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したでしょうかと。 네, 그 첫 번째 질문 가격과 이제 판매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저희들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격을 설정할 때는 이제 경쟁사도 보고, 그다음 또 이제 마켓 상황도 보고, 다양한 면에서 사실은 가격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가격을 만들고 출시를 할 때는 저희들은 소비자가 제일 만족하는 가격이라고 자신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도 이렇게 경험하셨겠지만 각 차량마다 이런 특색도 있고, 그리고 오버트레일은 오버트레일만의, 그리고 우리 VIP 그레이드는 VIP만의 또 특징, 그리고 우리 VIP 4인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객분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 있고, 그리고 또 고객분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량은 또 미리 다 이렇게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고급 SUV 그리고 이게 대형 SUV 부분에서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1억 원대 이상의 차량들이 많이 지금 판매를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어떤 마켓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매를 목표 대수를 정한다기보다는 항상 고객한테 이렇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物理スイッチについてですけども、原価のことを考えたら本当は物理スイッチではなくて、最近どの車も多くなってきてますけども、電子スイッチというかマルチメディアの中にスイッチを入れてしまった方が原価としては安くなります。 물리적 단추에 대한 그 원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물리적 단추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전자 그 멀티미디어 안에 스위치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ただこの車はですね、オフロードを大事にしていますので、オフロード、本日乗っていただいて感じたと思うんですけど、体が揺すられると思います。 그런데 이 차량 오프로드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로드 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탑승하시면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そんな状態でもですね、物理スイッチですとしっかりとボタンを押せるということで物理スイッチをあえて採用しております。 그런 상태더라도 물리적인 단추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누를 수 있다, 선택해서 누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추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임성우입니다. 미나상 한국의 로코소.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프로드에서 차를 잘 타봤는데요. 계속 뜨는 경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카메라 감지 사용 불가. 이 문구가 계속 이제 모니터에 이렇게 깜빡깜빡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혹시 제가 탔던 차량만 좀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오프로드를 실행할 때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운전할 때 좀 신경이 쓰이는 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곤도 한국에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LX가 처음 나올 때 처음 오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 얼마나 이제 우리 도요타 본사에서 이번에 LX 700H 출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私から2つの質問があります。まず1つはですね、オフロードを体験してみて、実はモニターにこういうアラームの文言が出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カメラを検知して使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いう文言が出ていたんですが、これは私が乗っていた車だけの標示なのか、それともオフロード時に常にこれを表示されるのは、実は走行走っている間にずっとその文句が出ていてですね、少し気になっているんですが、それ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あともう一つは権田さんは今回韓国に初めて来られたという話を伺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 LX の発売とローンチの際にですね、このように韓国に来られた理由などを含めてですね、トヨタ本社ではこの LX の 700H のローンチにどれほどの思いを込めてローンチをするのかについても伺いたいと思います。
はい、まず最初の質問ですけども、ちょっと車の状況がわからないので、ちょっと何とも言えないんですけども、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今回トカもやって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ので、やっぱりそのカメラが何かしら汚れてしまってカメラが画像認識できなくなるとどうしても表示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そのような警告が出ることはあります。 이번에 또 도감도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카메라가 좀 지저분해지거나 그러면은 화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표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あと2つ目の質問ですが、韓国に限らずではありますけども、やっぱりしっかりですね、現地の皆様とこういった会話をするということを非常に大事だと考え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에 계시는 분들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今回やっぱり韓国に新規導入ということで、TMKR の方々も気合が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少しでもお役に立てればと思い来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번에 한국에 새롭게 또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TMKR 한국 토요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기합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출장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채팅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칩 엔지니어고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엔지니어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늘 어떻게 하자, 그런 계획은 어떻다,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올린 게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본사에 가가지고 이 칩 엔지니어 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꼭 이렇게 LX를 런칭하고 싶다. 그래서 꼭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런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칩 엔지니어 분, 그리고 특히 아까 우리 윤은진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런 테스트 코스 같은 경우도 먼저 지난 금요일부터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금 경고 나오는 부분에서 좀 우리 신 선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놓쳐서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뜬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뜬 경고였는지 이제 미터에서 떴었던 경고였는지 내비게이션 센터 디스플레이 맵상에서 경고문이 뜬 것이라고 하면은 이 지도 관련이라고 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화된 지도를 별도로 제가 그 화면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마치고 저희가 이제 다시 보고 이렇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문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유단된 유청입니다. 서스펜션 관련된 질문인데요. 오프로드를 주로 달리는 차를 만드는 제이모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엘모 브랜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급스러운 모델들의 에어 스프링을 쓰는 서스펜션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LX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스틸 스프링을 쓰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스프링 레이트가 조절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サスペンションに関連した質問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オフロードがメインである、この車ですけれども J というブランドだとか A というブランドの場合高級車ということでエアサスを使うという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この LX の場合も同じような側面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あえて今回は油圧を使っていらっ
っしゃるその決定をされた理由というのは何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です。午前中にまたプレゼンテーションで質問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スプリングレートに関する、バネレートに関する説明ですね。そこを具体的にもう少し説明をし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はい、ここは私からご説明します。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エアサスペンションの場合はですね、この、LX の重量と LX のオフロード走行で必要なサスペンションのストロークを確保しようと思うと、かなり大きな搭載スペースを取ることになります。 네, 먼저 에어 서스펜션을 만약에 LX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LX의 무게라든지 또는 오프로드 중량에 있어서의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탑재하기 위해서는. 油圧サスペンションの場合は、先ほどおっしゃられたバネの切り替えと、車高の制御の部分を別の部分に配置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런데 유압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차고 제어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でスペース効率がいいので、鉄のコイルスプリングも併用しています。 네, 그래서 스페이스 효율이 좋기 때문에 철 코일 스프링을 채택을 했습니다. 油圧のシステムが故障してしまった場合に車高が、低い状態になってしまって、帰ってこれない状況になってしまうことを、配慮しまして、コイルスプリングとの併用という形で、構造を決めました。 예, 그래서 만약에 유압 서스펜션이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을 채택을 했을 때에는 차고가 낮아지는 경우가 되어서 이게 고장이 나면은 귀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코일 스프링을 채택을 했습니다. バネの切り替えについてのご説明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日朝説明させていただいたのはオンロードの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리고 스프링 레이트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릴 때에는 온로드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速度が遅い場合は乗り心地を重視しまして、バネレートを低い状態に設定しています。 속도가 느릴 때는 승차감을 중시해서 스프링 레이트를 낮게 설정됩니다. で速度が速い場合に、操舵したときに、車両が安定するように、高いバネレートを設定しています。 그리고 속도가 빠를 때에는 조향을 할 때 차량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링 레이트를 높게 설정을 해줍니다. さらにオフロードを走る場合に車高を上げたときに転覆を配慮してバネレートを高く設定しています。 그리고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전복하는 부분을 좀 우려를 해서 스프링 레이트를 높게 유지를 합니다. 路面の状況や走行環境によってそのように、バネレートを切り替えています。 그래서 노면의 상황과 주행 상태를 고려를 해서 스프링 레이트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以上です。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녁 식사 장소까지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이동을 하셔야